안녕하세요. 황태양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신독성 약물, 그러니까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약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신부전이라든지 사구체 신염을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독성 약물로 1순위는 해열진통소염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항생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인터뷰라든지 세계보건기구 자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그 아래 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SNS에서 올린 그 자료를 같이 보면 제목이 알면 약 모르면 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신장 손상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제 소염 진통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보호하는 효소를 막고 신장 질환자가 자주 복용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콩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정말 흔하게 자주 먹는 약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특히라도 감기, 호흡기 질환 꽤 많이 복용을 하고 있고요. 통증 질환 말고도. 그래서 이런 약들을 모르고 남용을 하면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님의 이와 관련된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신독성 약물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 엔세이드 계열의 약이다. 그냥 엔세이드는 일반인들이 그냥 해열 진통 소염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날 때 먹는 해열제라든지 아플 때 먹는 진통제, 몸에 염증이 있을 때 먹는 소염제, 이 통칭해서 엔세이드 계열의 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엔세이드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아니면서 해열, 진통, 항염증 효과가 있는 약물로 단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뚝 떨어뜨려 급성신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통증, 류마티즘, 치과질환, 각종 염증 치료에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일부 항생제도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나라고 해서 어쨌든 이제 그 항생제가 신장 손상을 유발한다는 그 기사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독성 약물, 이제 대표적으로 해열 진통 소염제라든지 항생제를 언제 가장 많이 먹냐고 하면 오히려 저는 통증이나 류마티즘, 치과질환보다도 감기, 호흡기 질환, 비염이든 중염이든 축농증이든 기관지염이든 편도염이든 이런 호흡기 질환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이 복용하는 것을 많이 저는 10년 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라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 제목만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마침 어제 올라온 기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 세계 최고 의료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올린 글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약 보충제인데요. 그럼 거기서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얘기하는 약이 해열 진통 소염제 엔세이드입니다. 좀 전에 한번 봤었고요. 이미.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항생제입니다. 그럼 이제 그 기사 중 일부를 보면 이제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항생제를 이렇게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면 이제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보충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다든지 아니면 신장 질환 위험이 있는 경우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영양제 또는 비타민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어쨌든 영양제나 비타민제도 당연히 과잉으로 많이 복용하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본 그 클리블랜드 클리닉 글이고요. 이 글도 구글에서 영어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최근 식약처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해열 진통 소염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을 올라온 자료고요. 그러면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번 보면 위 장관에 영향을 미쳐 소화불량, 궤양,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부종, 혈압 상승, 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이제 신독성, 신장 기능과 관련되어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포스트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올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아주 핵심적으로 적어놨는데요. 신장을 구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진통제를 남용하지 말라고 적어놨고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통제를 많이 남용할수록 이렇게 신장이 망가지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이제 양리학 교과서, 교과서 책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엔세이드 해열 진통소염제 일반적 부작용에 대해서 뭐 일본 중추신경계 심혈 이렇게 우리 머리끝부터 어떻게 보면 발끝까지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다 적어놨었었는데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얘기할 신장 부분만 보면 신장 기능 부전, 심부전, 뭐 관룡혈증, 단백뇨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의학적으로 밝혀져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신독성 약물, 해열 진통소염제라든지 항생제를 감기, 호흡기 질환, 뭐 비염이든 중이염이든 축농증이든 기관지염이든 편도염이든 이런 감기, 호흡기 질환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런 약들을 꽤 오랫동안 장기 복용한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 보고 있는 캡처 사진이 저희 환자들이 보내준 처방전입니다. 위에 있는 처방전은 보시다시피 돌전, 그러니까 만 0세 아이가 감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은 처방전이고요. 그 빨간 박스 안에 처진 약들이 오늘 얘기 드리는 신독성 약물, 그러니까 해열 진통소염제라든지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만 7세 아이의 처방전에는 항생제, 뭐 진통소염제, 스테로이드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처방이 되어져 있고요. 저 처방전 말고도 정말 저는 10년 넘게끔 이렇게 아이들 감기나 호흡기 질환자들을 계속 진료해보면서 정말 이렇게 신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특히 호흡기 질환 쪽에 많이 남용하는 것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신독성 약물로 해열 진통소염제, 항생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독성 약물인 해열 진통소염제, 항생제를 감기, 호흡기 질환인 비염, 뭐 중이염, 축농증, 기관지염, 편도염에 많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 오남용이 심각한 편이니 주의를 더욱 당부드립니다. 그 아래 보고 있는 처방전도 만 6세 여자아이의 처방전입니다. 거기도 이미 항생제라든지 진통제가 두 종류나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신독성 약물이 이렇게 생각보다 흔하게 감기약 처방에 많이 오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신장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부년 넘어간다든지 하면 꽤 오랫동안 치료와 관리를 잘 받아야 하니까요. 당연히 어떻게든지 예방할 수 있다면 손상이 되지 않게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드린 얘기지만 감기나 호흡기 질환 아니면 기타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해열 진통소염제라든지 항생제를 자주 복용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신독성 약물의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